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다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 변화 이치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하면, 죽은 사주풀이다 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무엇이든 이제 변한다는 거죠, 무엇이든. 예, 저 대전 삽니다. 예, 4월 경금리. 4월 경금리. 어제 4월 쓰셨던 그분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이선영님.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래요. 캠 나옵니까? 잘 보이세요? 예, 변화인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역은 바꿀역자죠. 역은 이 변화다. 변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개념은 무조건 이제 두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저께 얘기했던 용신도 이제 변할 수 있다. 즉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용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뀌더라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잘 못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이제 아주 고기 아니면 밥을 못 먹겠더라. 이렇게 바뀌죠, 사람이. 또 그러다가 먹다가 또 어느 날 또 고기가 싫어지고 이런 어떤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 자체가 사람들 반드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두고 변화한다기보단 사람마다 궤도나 주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게는 이제 대운 바뀔 때 크게 이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죠. 근데 보통 이제 대운의 변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팔자가 자, 축, 이렇게 있다. 묘, 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변화의 기준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하는 글자를 쓸 수가 있고, 축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고, 인이라는 글자, 묘라는 글자를 쓸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둔 거죠. 이게 체죠, 체. 기본 바탕을 이제 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릇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격 정하기보다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제한된 영역범이죠, 활자가. 그러니까 자꾸 무슨 격을 정하다 보니까 그 격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글자를 놓치거든요. 이게 무슨 격이에요? 작격, 축격, 인격, 묘격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게 신법사주 자평 논리가, 서자평이 그렇게 지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부정하는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제 심지어는 뭐 건방지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 옛날에 유턴이 상대성 이론이다. 아니죠. 유턴이 상대성 이론 아니죠. 만류인류의 법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모든 어떤 만물의 어떤 법칙을, 물리학적인 법칙을 제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 학자들은 뭐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논리를 깨는 이론을 또 발표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학자들이 다, 그 싸가지 없는 놈이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그러니까 고법에서 왜 이렇게 썼던 그 시대 그 고대 학자가 써놨던 어떤 법에 의해서 사실 이제 사주를 보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밝혀놓은 거 외에 더 진보적으로 요즘 시대 사람들이 밝혀낼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요즘 시대 쓸 수 있는,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무슨 이게 갑을 갖다 올리면 이게 무슨 격이라 그러나요, 보통? 갑 올리고 여기 개 이렇게 올렸다 치면 무슨 정인격인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정인격으로 이제 봤다고 치자고요. 뭐 잡기격으로 보던, 정인격으로 보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정인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인격이니까 우리가 일반 고전에서 이렇게 보는 정인격의 틀로만 이렇게 산다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렇던가요? 한번 말씀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던가요? 예를 들면 무슨 걸록격이다. 걸록격이다. 그렇죠. 다양하죠. 걸록격이다. 그게 왜 다양하냐 말이죠. 그러면 이건 사업화해야 된다 그러고, 정인격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글과 학문 중심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주는 맞고 어떤 사주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 못 찾았는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찾았다 그 얘기예요. 찾았다. 근데 찾았다는 그 열쇠가 이 각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글자의 특성 있잖아요. 이걸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잘하는 글자는 이게 정인이고, 그죠? 축은 개신기 들었으니까 학문은 학문인데 재성이죠. 어떤 재를 추구하는 학문이죠. 그렇죠? 나의 어떤 재 속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만약에 개축으로 돼 있다면 이게 이제 자격증 가진, 돈벌이에 자격증 가진 거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 인목을 갖고 있으면 무병갑이죠. 무병갑이죠. 그러면 식신성이 있으니까, 록을 이루면서 식신성이니까 뭔가 자기가 주도를 하는데 자기 식상행위를 쓰면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성, 교육성, 사업성, 컨설팅,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묘를 갖고 있으니까 양인성도 갖고 있단 말이죠. 양인은 뭐죠? 칼 휘두르고 살아가는 그런 권력성, 의료, 공학, 이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라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이제 체화용의 개념으로서 어떻게 해요? 운이 쭉 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병자다. 그럼 만약에 남자라면은 갑인부터 이렇게 갑인 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자, 인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어요?
인이라는 글자는 묘를 만나면 목국으로 변하죠. 그렇죠? 인이라는 글자는 화를 만나면, 오를 만나면 화의 속성으로 자꾸 돕는 형태로 변하죠. 그렇죠? 술 만나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 범이라는 어떤 이 범이라는 글자라는 속성을 내가 자 인묘대운을 지날 때 범이라는 속성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쓰이는데 범이라는 속성이 인묘대운을 걸어올 때는 어떻게 쓰였어요? 아까 말했던 그냥 일반적인 그 컨설팅이라든가 뭐 디자인 창조적인 성분을 만드는데 사업성으로 쓰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대운을 만났다. 그럼 똑같이 인이 발동이 돼서 쓰는데 그것이 그 완벽한 식신의 모양을, 그러니까 뭔가 제조라든가 만들어내는 제조성이라든가 그 내 컨설팅 자체가 어떤 상관을 만나면서 그 남들이 재밌게 놀고 즐기는 창조적 성질로 변색돼서 이게 간 거죠. 변색돼서. 그러니까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모양은 어떻게 돼? 이 본질은 변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삼합, 방합, 육합, 어떤 그런 성질, 조건의 만남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쓰임 자체가, 내가 갖고 있었던 쓰임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주 보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주 보는 기질이 이제 팔자에 어딘가에 들어있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인목만 갖고 쓴다고 하면은 내가 사업하고 사람들 컨설팅하고 하는 성질로만 이게 이제 그 쓰였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관성하고 합치면, 예를 들어 관성하고 합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도 팔자 구조가 관성하고 합칠 수도 있잖아요. 관성의 간섭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기업체 가가지고 기업체 컨설팅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뭐 사장님이 와가지고 혹시 압니까? 아이고 무슨 인사부 쪽이나 기업 전략팀이나 이런 데서 좀 뭐 조언 좀 해달라고, 사람 뽑는데 좀 도와달라. 옛날에 재산 선생님, 박재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했죠. 삼성 그룹에서. 이제 그렇게 내 도구가 그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사주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학교, 대학에서 이제, 초빙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인성과 간섭이 돼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가지고 있는 사주라는 무기는 바뀌었어요. 사주나 운세나. 전혀 안 바뀌었죠. 전혀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주를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강의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그냥 여기 와야만이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사주라는 건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형태가 바뀐 거죠. 운에서 뭘 어떻게 만났느냐 에 따라서 바뀌어 쓴 거이기 때문에, 즉 변화한 거죠. 변화. 하루도 내가 똑같은 날이 있냔 말이에요. 하루도 똑같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에 잠잘 때도 똑같이 자고, 화장실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을 놓고 똑같은 날이 있냔 말이에요. 하루도 다르지 않죠. 하루도. 자, 오늘은 밥 먹고 내일은 고기 먹고, 모레는 회 먹고, 그 다음에 야채 먹고, 샌드위치 먹고, 계속 마음이 바뀌죠. 끊임없는 그런 이제 변화 속에서 간다예요. 용신 같은 것도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싫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는 뭐 과일 좋아했었는데 과일 딸기를 좋아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그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뭐 다른 뭐 파인애플이라든가 뭐 시원한 수박을 좋아한다든가 마음이 변화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이제 사람은 무조건 그 변화한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운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용신 같은 것도요. 만약에 이제 그 용신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제 뭐 화가 용신이에요. 병화가 용신이에요. 꼭 시작하면 병화가 용신인데 운에서 예전에 뭐 이렇게 갑을 이렇게 오잖아요. 아무튼 병화가 용신이라고 치자고요. 갑을 이렇게 오면은 이 용신을 살리는데 용신의 뜻을 이루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죠. 왜요? 목생화 그 다음에 병화 그 용신의 뜻을 이루잖아요. 여기서 근데 무기 그 다음에 경 이렇게 가잖아요. 경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만약에 관이라고 치자고요. 신금일간이 병화 용신에서 명예를 지향하면서 살아왔던 팔자인데 이렇게 만나면 어려서는 이런 만날 때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하더니 난 그것밖에 없다고. 세월 지나니까 이거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다 부질없더라. 에이, 이제 옛날에 그 좋았는데 이제는 하기 싫다. 이제는 싫다. 자, 비경겁제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냥 조용히 가치 있게 금이니까 가치 있잖아요. 실속 있게 좀 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즉 용신이 바뀌는 거죠. 팔자의 용신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운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자꾸 그 좋았던 게 싫었던 게 좋아진 형태로 변화하더라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닙니까? 쭉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충이라는 게 그 자기가 여섯 번째 계절을 만나면 반드시 충이 일어나죠. 그렇죠?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대운이 이제 쭉 흘러가면 여섯 번째 대운을 만나면 반드시 누구나 다 자기 충되는 글자를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월지충이 딱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월지충. 그 시기에 어떻게 돼요? 환경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환경적인. 보통 우리 사회 구조도 그 나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 그만두고 정년퇴직해야 되잖아요. 그 정년퇴직하는 양반, 그러니까 그렇게 철밥통이었던 사람도 직업이 바뀌고, 이 일 저 일 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60대면 완전히 바뀌고, 그러니까 월지라는 의미 자체가 나의 그 어린 시절부터 나의 어떤 그 삶의 축을 이루는 글자예요. 이 청년 시절 아닙니까? 청년. 이게 공부할 때 아니야? 학창 시절. 이때 나는 무슨 공부해서 인생에 어떤 공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그 월에서 규정을 짓게 되는데 그 일 자체가 60년이 지나면 그 일 자체도 더 이상 못 하더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의 관점에서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죠?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풍수도 명당 그러잖아요. 명당. 그래가지고 풍수 공부하러 다니면은 이제 선생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왜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구 묘다
뭐 정승이 몇 명이 나왔고 뭐가 어떻고 이제 그러면서 탁 어떤 이제 탁 털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가 쫙 있고 집안 산소들이 쫙 있어요. 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명당이라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명당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가 이게 이제 거기에 그 시간의 법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시간의 법칙.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터가 언제 명당이냐, 명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휘하느냐,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풍수에서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의 법칙을 계산하는 게 현공풍수예요. 현공풍수. 현공풍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공풍수. 현공. 현공풍수. 네. 이 현공 모르면은 시간의 법칙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현기풍수하고, 현기풍수의 그 이제 풍수를 제대로 보려면은 현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현기 알아야 되고, 이기 알아야 되죠. 이거 이기에서도 특히 삼합수법, 물 빠져나가는 거, 삼합수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산과 물의 어떤 조화를 보는 것이고, 현공은 그 터가 그래서 지금 좋냐, 10년 후에 좋냐, 20년 후에 좋냐, 30년 후에 좋냐, 또 좋았던 터도 나빠지고 나빴던 터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좋아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이 명당,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이제 의심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신도안터는 뭐 세계적인 명당터고 서울터는 명당이 아니라는데, 예? 왜 그러면 그 신도안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고, 예?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뭐 오시던 가시던 그거는 자유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풍수에서도 그런 시간적 법칙이 다 있고, 이 우주는 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시간적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죠. 사주도요. 이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야 이게 좀 좀 이렇게 더 와닿으실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부부관계나 애인관계 뭐 이런 것도요, 이제 시간이 뭐 좋았으니까 다 결혼할 거 아닙니까? 좋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싫어지죠. 또 싫어졌다가 좀 지나면 또 좋아지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예.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있으면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들 주고 그러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제 사주 하면서 이 우주 얘기를 많이 해요. 우주 얘기를. 근데 이게 이제 왜 우주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연관성이 이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주하고. 우주의 법칙과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너무 이제 좀 자수요? 자수의 어떤 것을 알고 싶으신데요? 자수.
대전에 괜찮은 절이요? 왜요? 그냥 수행하시게요? 아, 긴 말로 보내셨네. 저도 절을 잘 모릅니다, 대전에. 절은 많이 있는데, 그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네,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가셔야 될 절이 틀리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 법을 배우시고 싶으시면, 법이 그런 어떤 도가 높으신 스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시는 거고, 단순히 휴양이 필요하시면 뭐 갈 데 있는 거고요. 절에 가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도도 그쪽으로 이제 기도 쪽으로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게 좋죠. 제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 사주가 뭐 제 사주가 어때요? 제 사주 아세요? 4월경금님? 제 사주는 이제 뭐 이런 쪽 사주죠. 예. 뭐 좋으면 제가 뭐 옆수린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역학하는 사람 지정된 사주가 있죠. 예, 제가 그렇게 이제 환상질기님 말씀처럼 이렇게 편인격 뭐 무슨 격으로서 그런 격국 용신으로 이렇게 규정짓지 않습니다. 역하게 하는 게 뭐 그 위험한 일입니까? 역학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찾고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거 공부한다고 해서 다 저처럼 역술인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위험한 거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기 뭐 슬픈 사람 있으면 슬픔 위로해주고, 우울한 사람 있으면 우울한 사람 해결해주고, 어떤 판단 고민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다 도와주고, 이런 거지. 예, 제 책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기 때문에, 격국에 빠져서 거기서 용신 찾냐고 허우적거리는 수고로움은 없고, 저도 용신을 봐요. 용신을 보는데, 용신을 모든 해석의 어떤 도구로서 보지 않고,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용신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정도의 개념에서만 풀이를 하죠. 사주팔자 하는 사람 팔자요. 자, 이게 제 명조입니다. 안 낼라 그랬더니 뭐 역학하는 명조 내라 그러니까 이게 제 명조죠. 뭐 특별히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 거 한번 써봅니다. 네, 이게 제 명조입니다. 제가 역학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경진대원부터 하게 됐고요. 태어나면 엄마 젖꼭지 떼면서부터 역학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엄마 젖꼭지 떼면서 역학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인연을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경진대원부터 만난 거죠. 여기 이제 27, 37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38세 됐죠? 신사. 네, 신사 이렇게 갑니다. 뒤로는 기묘, 무인 이렇게. 이제 이 사주가 왜 역학을 하느냐? 저도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거 하고 살아가냐. 예, 젊습니다. 제가 38살입니다, 지금. 예. 은근히 나이 많아요? 홉님? 예. 그니까, 실제로 이제 27살 때 처음 역학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요. 그냥 재미로 보기 시작한 게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공부 좀 하신 분들 한번 풀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사주가 역학을 했을까? 박정아 선생님. 예, 박정아 선생님 사주 병원형생이시죠? 비슷하긴 한데. 예. 결국 따지고 보면 비슷해요. 박정아 선생님 사주가 그렇게 저하고 좀 비슷하니까요. 써볼까요? 좀 작게 써야 되겠네요. 화면도 보이고 그러려면. 요게 이제 저죠. 요게 저고, 박정아 선생님 사주가 병호, 신축. 뭐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라 저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같은 금일간이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네. 상당히 비슷하죠. 네. 같은 축월에 태어났고 정해시고, 부산에 이제 잘 나가시는 역학하시는 선생님이 박정환 선생님입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많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1번 공망 맞았다. 1번 공망 맞았다. 그죠? 자, 이 공망 맞았다. 2번 학문의 색깔이 축상이다. 그렇죠? 예, 축상이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학문의 색깔은 축이니까, 예, 축이니까 음지의 학문들이죠. 다 음지의 학문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딥니까? 정해시죠. 정해가 여러분들 공망인지 아세요 혹시? 사실은 이 두 사주예요. 공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공망이에요. 시주 자체가 공망이에요. 정해가 천을 귀인이면서 공망이죠. 안 좋게 들으셨다고요? 이름이 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다 자기 주관대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는 거니까, 남의 얘기 듣고 그 사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이름이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상진리님. 저는 이제 몇 번 만나 뵀으니까 잘 아는데. 티트리는 록궁망 그런 거 쓰지. 그렇죠. 티트리님이 이제
티트리님은 저를 상당히 많이, 제 이론을 가장 많이 복사해 가신 분이에요. 네. 대부분이 몰라요. 정의가 왜 공망인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인생을 공망으로서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구멍난, 예. 그런 것이고, 인연 자체가요, 공망대운을 맞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공망이에요. 경진도 공망이고요. 신사도 공망이고요. 근데 이게 공망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도 을사대운 만납니다. 갑진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분명히 이 양반은 갑진대운부터 공부를 했겠다. 예. 이것도 공망이에요, 둘 다. 갑진대운부터 박정환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갑진대운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 비단 들어오는 골방에서 책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경진대운부터 공부했거든요. 경진대운에요? 저도 안양에서 6평짜리 사무실 공구상가 2층에 거가 철학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외진 굴속 같은 사무실에서 꿈을 키웠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